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가벼운 형을 선고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들을 양형자료라고 합니다. 양형이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매년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이라는 책을 보내주는데요. 이 책 발간사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공감대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양형기준 설정을 통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양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책자 발간을 통해서 양형기준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형사재판 실무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형자료의 제출은 이 양형기준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책에 나온 성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을 살펴보죠. 양형자료 제출과 관련 있는 것들은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따로 양식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목을 반성문이라고 쓰고 내용을 쓰시면 되고 판사가 알아보기 쉽도록 큰 글씨로 깔끔하게 쓰면 됩니다. 판사에게 편지를 쓰는 건데요. 편지라고 해서 꼭 편지지에 쓸 필요는 없고요. 보통은 A4 용지에 씁니다. 자필 작성이 좋겠지만 너무 악필이라고 생각되면 타이핑을 치고 서명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겠는지에 대해 쓰면 됩니다. 반성문을 양형자료로 보는 이유는 이 사람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내가 잘못을 저지르게 된 상황이 이제는 바뀌었는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쓸 내용을 고민해 보십시오.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는 것 역시 재범 가능성과 관련 있는 양형 요소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 직장 동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친구 및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라도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때문에 양형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탄원서 등입니다. 탄원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업무자의 의뢰에 작성해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반성문과 마찬가지로 양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판사에게 쓰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원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인데 회식 자리에 함께 있었던 직장 동료가 써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탄원서라고 쓰고 사건 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씁니다. 다음으로 탄원서를 쓰는 사람이 피고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를 밝힙니다. 그 다음 피고인이 잘못을 했지만 선처해줄 조금이라도 참작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씁니다. 그리고 본인이 왜 탄원서를 쓰게 됐는지를 쓰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결론을 쓰시고 쓴 날짜, 이름,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이렇게 쓰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가족이라면 신분증 사본 외에 가족관계 증명서도 첨부합니다. 신분증 사본을 꼭 첨부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것처럼 내용을 허위로 지어내서 쓰고 여러 사람이 자기를 지지해 주는 것처럼 거짓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작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증빙으로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상당한 보상을 받고 피고인이 처벌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재판부에서 피고인을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양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있는 양식도 비슷한데요. 사건 번호를 쓰고 피해자, 피고인의 이름을 쓰고 위 피해자는 위 사건에 대하여 합의금을 지급받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련한 고소를 취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씁니다.
합의 금액을 기재하고 합의서 작성 날짜, 피해자 이름, 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 연락처 기재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피고인이 합의서를 위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해자가 인감증명서 제출을 번거로워하는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기도 하지만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합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서 피해자에게 확인 전화를 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인감증명서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라면 법원의 인적사항 열람복사 신청에 대한 판사의 허가가 없어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재판장 허가서와 공탁서 2부, 공탁통지서 1부를 준비해서 법원 민원실에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을 경우 감옥에서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참작할 사정으로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도 건강 상태 악화 때문에 구속 집행 정지가 되기도 하니까요.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입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의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유일한 양육자일 경우 피고인이 구속되면 자녀들의 삶은 매우 어려워지겠죠. 이런 사정도 형을 정할 때 참작이 됩니다.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이 있습니다. 벌금 감액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로는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증명서와 같은 국가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 부양가족이 있다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세 납부 증명서, 대출 내역서, 회생 중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겠죠. 일단 정신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받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죄는 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만 이후로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선처를 할 수 있겠죠. 정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내거나 최소한의 사회격리를 위해 감옥에 보내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는 정신장애로 인해 저지르게 되었지만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피고인이 하고 있는 노력, 보호자들이 하고 있는 노력 등을 기재하고 이러한 사실을 최대한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폐쇄병동에 입원을 시켰다든지 피고인을 지켜볼 보호자를 두고 꾸준히 통원치료를 다니겠다든지 사건 이후부터 병원치료를 잘 받아서 현재는 상태가 조금 호전되었다든지 하는 자료들이 있으면 좋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이 재판받을 때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받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형사재판을 하는 변호사에게 궁금한 점을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